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2년 동안 월세를 냈다고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에게 소유권 일부 내 거다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활하는데 쓰는 비용만큼만 딱 부담해온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할 때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재혼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 비용을 반반 부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도 반반 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부부가 각자 3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해볼게요. 결혼하면서 통장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통장에 생활비로 각자 80만 원씩 내놓고 여기에서 관리비, 식비, 경조사비 등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반반 부담하다가 평소보다 지출이 큰 달에는 20만 원씩 더 이체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생활비를 조금씩 더 부담하기도 하면서 함께 가정경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소득에서 공동생활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 알아서 운용하는 거죠.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대화를 통해서 잘 나누어 분담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반반 분담해서 합리적으로 잘 살아온 커플이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분할은 이때 몇 대 몇으로 정해지게 될까요? 사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재산 분할을 할 때 고민해보지 않았던 경제 형태였거든요. 결혼을 하면 유무형의 노력이 서로 얽히고 각자 재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소득의 많고 적음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여도를 정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진 않아 왔죠. 가정주부에게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 이유 중 하나도 소득은 없었으나 가사, 육아 등을 담당하면서 무형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반반 생활비 부담 형태는 각자가 결혼 전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보여요. 마치 월세 내고 사는 임차인 같은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2년 동안 월세를 냈다고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에게 소유권 일부 내 거다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활하는데 쓰는 비용만큼만 딱 부담해온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할 때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실제로 결혼하고 7년 동안 혼인 생활을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자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가사와 육아도 대등하게 분담을 해왔어요. 각자 남은 소득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남은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오피스텔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한쪽이 재산이 좀 많았어요. 자, 그럼 어때요? 다른 일방이 욕심이 좀 나겠죠.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겁니다. 원고가 피고 명의 부동산에 대한 기여를 했다면서 재산 나눠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법원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원고가 피고 명의 부동산의 매수 금액이 얼마였는지, 매수 금액을 어떻게 마련한 건지,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건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거죠.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가사, 육아를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하면서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 매수 대금의 조달이나 매도 대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재산은 각자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없다고 봐서 각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기로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서로 도움 주고 받은 거 없으니까 각자 명의는 각자 갖는 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혼 상담하면서 서로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각자 정한 금액만 내면서 생활하는 부부들을 점점 많이 만나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이니 이 방식이 좋다? 저 방식이 좋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만약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이 있고 이혼할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